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개인정보? 이거 지금 어디선가 팔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어둠의 데이터 경제. 그 충격적인 실체를 제가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그 수많은 온라인 서비스들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정보가 샜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3만 6,661.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2025년 10월 딱 한 달 동안에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검색 엔진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는 인터넷의 어두운 공간. 바로 그 딥웹과 다크웹에서 이건 팔 수 있겠다 싶은 정보가 포착된 건수입니다. 하루에 10,000건이 넘는 정보가 암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숫자 뭉치가 절대 아니에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제 개인 정보가 무슨 물건처럼 거래되는 거대한 지하 시장에 올라온 매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암시장이 대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지도를 그려볼까요? 10월 한 달 데이터를 딱 놓고 보면 어떤 나라, 그리고 어떤 산업 분야가 해커들의 주요 타겟이 됐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와, 보세요.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죠. 무려 1,200건이 넘는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디지털화 되어 있고 해커들 입장에서는 와, 저기엔 훔칠 게 정말 많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국가 말고 어떤 산업 분야가 제일 많이 공격당했을까요? 이 차트 보면 와, 진짜 놀랍습니다. 제일 큰 조각 30%를 차지하는 게 바로 금융 분야예요. 우리 돈과 직결되는 곳이죠. 그 뒤를 이어서 정부나 군사, 그리고 정보 인터넷. 이러니까 사실상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해커들의 놀이터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체 유출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단 한 달 만에 수십억 줄, 건도 아니고 줄이에요. 수십억 줄의 개인 데이터가 판매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댐이 터져서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죠. 이 지하 경제는 정말 단 한 일 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다크웹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들이 오늘의 특가처럼 헤드라인을 장식했는지 구체적인 판매 목록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10월 한 달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3일에는 대한민국 경찰 정보가 뜨고요. 11일에는 데이팅 사이트, 18일에는 미군 납품업체. 와, 심지어 31일에는 FBI 정보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매일같이 암시장 매물로 등록된 거예요. 이 중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미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이랑 직접 거래하는 핵심 군수업체의 정보가 그냥 통째로 시장에 나와버린 겁니다. DHI 텔레콤 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중동에 있는 미군이랑 나토군 기지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의 사용자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같은 핵심 정보 30만 건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단돈 3,000달러였습니다. 와, 국가 안보랑 직결된 정보가 이렇게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죠. 해커들이 군수 업체만 노린 게 아니에요.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사회 질서를 지키는 곳, 바로 법 집행 기관,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정보 13만 건. 이게 단돈 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65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소속 부서랑 직위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범죄 조직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당 경찰관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얼마나 위험해지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데이터 도둑질을 조직적으로 벌이는 걸까요? 이 공격의 배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지 한번 그들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해커들이 쓰는 아주 악랄한 수법이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이중갈취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회사에 침투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싹 훔쳐요. 그리고는 파일을 다 암호로 잠가버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회사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알았어. 그럼 니네가 훔쳐간 데이터 인터넷에 다 뿌려버린다? 이렇게 2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 한 달 동안 활동한 해커 조직만 해도 무려 56개나 됐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악명 높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있는데 바로 시노비라는 그룹입니다. 이 녀석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보안 전문가들은 이 시노비가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그룹이 아니라고 봐요. 원래 있던 링크스라는 그룹이 이름만 싹 바꾼 일종의 리브랜딩 조직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이 링크스, 오른쪽이 시노비 웹사이트인데 어때요? 그냥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죠? 디자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시노비라는 그룹의 프로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5년 여름에 처음 나타났고 주특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이중 갈취입니다. 주로 미국을 공격하는데 타겟이 제조업, 헬스케어, 금융, 교육,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들만 골라서 노리는 거예요. 이러니 뭐 단기간에 엄청난 위협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가 거래되는 시장도 봤고, 어떤 데이터가 상품으로 팔리는지도 봤고, 그걸 파는 판매자들, 즉 해커 조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보고 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유출은 그냥 털렸네 하고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 말처럼 이건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지하 경제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한번 유출된 내 정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영원히 인터넷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는 상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보고 나니까 결국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 정보가 어딘가로 새어나가는 시대에 과연 완벽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이제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 신화가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감사합니다.